뭐라고? 내가 살인면허를 따왔다고? 안녕하세요.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친정 가족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야기의 제목은 말과 명확한 사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막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저는 또 아빠한테 선물 드리고 또 우리 아들들은 저에게 꽃과 선물을 이렇게 줬네요. 예쁜 꽃이 있어서 여기다 한번 놔봤습니다. 제가 아들들만 있고 딸이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 친정 아빠를 모델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빠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지만 그 딸들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아빠는 아들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저도 딸이 없어서 괜찮은 거, 그걸 아빠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아빠하고 저하고 얽힌 에피소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아빠랑 정말 친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 놀이, 또 제 친구 상담, 고민 상담 뭐 여러 가지를 다 아빠랑 같이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운전을 배우는 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빠한테 못 배웠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빨리 한 번에 훅 하고 땄거든요. 어느 날 계좌보에 굉장히 싼 광고가 있는 거예요. 면허 시험을 딸 수 있게 하는 학원인데 스탬프 몇 번만 찍으면 그 사이에 면허를 다 딸 수 있게 해준대요. 정말 값싼 게 비지떡이었는지 제가 면허를 따긴 땄는데 운전을 못했죠. 그래도 면허증을 딱 손에 쥐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쉬는 날 막 면허증을 보여드리고 자랑하면서 운전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진짜 신기하고 기특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빨리 면허를 땄냐고 이제 같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집 앞에까지만 나오고 아파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오토 면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동 걸자마자 계속 시동을 꺼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러치에 대한 그 감이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냥 엑셀에 발만 놓으면 간다 이러면 뭐 시동 꺼먹을 일은 없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동을 끄니까 아빠가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나온 김에 칼을 뽑은 김에 무라도 썰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어거지로 막 운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못 보고 근처까지 막 가가지고 끽 하고 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소리를 꽥 지르시면서, 소리 잘 지르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놀라신 거죠. 이게 무슨 운전면허냐고, 이거는 살인면허라고, 응? 차를 운전한다는 게 우리에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나 나가는 행인이나 모두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안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의 뜻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제 면허증을 살인면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너무 놀라고 민망하기도 해서 일단 집으로 와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대학생이 차 가지고 어디 갈 일이 뭐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 제 운전면허증은 땄다는 기쁨만 잠시 맛보고 장롱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면허가 있나 없나 뭐 헷갈릴 그럴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날은 시댁에 이제 다녀온 날이었어요. 당시에 저 시댁이 잠실이었는데 이제 잠실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오는 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면허 있다면서 왜 운전 안 해? 한번 집에 갈 때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자존심이었는지 뭐 아니면 저도 다시 운전해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래? 그리고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올림픽 대로 위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못하겠다고 했죠. 다리 위에서.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으니까 무조건 직진해서 다리는 건너가서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덜덜 떨면서 다리를 건너가서 세웠죠. 세웠는데 이제 신호대기가 걸려가지고 남편하고 운전석과 보조석 서로 자리를 바꾸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은 화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이라는 게 자꾸 해봐야 늘고 자기 차가 있어야 느는 거니까 차를 사줘야겠다 하면서 저에게 차를 사주고 또 뭐 주차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운전할 때 그 상황들을 조근조근 설명해주면서 저를 키워냈죠. 그런데 운전을 잘 하고 다니다가 또 아주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고 나라에서는 일종 면허로까지 갱신을 해주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가끔씩은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을 그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여기에 꼭 가야 되는가? 이 차를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되는 길인가?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운전을 회피하게 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괜히 차를 안 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갔다가 또 누구라도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 늘 드는 거예요. 자신하고 또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거는 이제 그때도 알겠고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알겠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말 표현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빠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말을 좀 취소해달라, 사과해 주십사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걱정도 됐죠. 언제적 얘기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이러시면 또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딱 하고 저 혼자 아빠한테 간 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빠, 저 사과 받을 게 있는데 아빠가 꼭 저한테 명확하게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때 그 일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스윗한 우리 아빠는 저에게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 키우면서 아들도 아니고 다 딸인데 이 세상을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런 말실수를 했었구나. 정말 지난 일이지만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취소할 테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처럼 안전운전하고 그러고 다니면 돼.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나니까 지금 이제 추억을 해서 꺼내서 생각나는 거지 그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아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고 말이라는 힘이 정말 씨앗처럼 이렇게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명확하게 이제 그 얘기가 사과가 된 다음부터 저는 운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고 그리고 지난 일인데 아빠가 그렇게 사과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빠는 평소에도 정말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좀 시키는 편이었거든요.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모는 권위보다 정말 친구 같은 눈높이로 자식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친구가 되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아빠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죠. 아빠가 그렇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저 자신도 19살의 저를 만나서 꼭 안아주고 너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고 강하게 마음에 새겨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아빠한테 어려운 말을 꺼내긴 잘했고 사과도 받기 너무너무 잘했어. 저 스스로한테도 괜찮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치유도 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한 농담으로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적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먼저 사과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온다면은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속 좁게 말이야 이러시지 마시고요. 저희 아빠처럼 명확하게 사과해 주시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귀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늘 친구 같은 저희 아빠는 엄마가 아주 오랜 세월을 아프셨는데 오로지 혼자서 아픈 엄마를 지키는데 올인하셨고 또 혼자가 되셔서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문화센터나 뭐 이런 복지관 같은데 새로운 것들 배우러 다니시고 그리고 그 배움의 즐거움을 또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예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요일 주일 예배 아침 저녁으로 다 나가시고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아빠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멋진 삶, 멋진 노년의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